종목들을 직접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관심 있게 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 이름도 깁니다. 주가는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이게 줄기세포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오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높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죠.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개발 기술에 대해서 캐나다에 특허를 등록했다, 이런 얘기들. 이렇게 되면은 고개를 싹싹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총이 지금 현재 1,100억, 작은 회사입니다. 근데 원래 바이오 쪽이 작은 회사가 딱 중요한 게 어떤 일정한 자리는 안 깨고 계속 우상향으로 나오고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참가하고 혹시나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더 돋보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라이릴리가 임상 3상을 아마 내년에 1분기 쪽에 발표를 한 걸 가지고 승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작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얼만큼, 그러니까 레카네마보다 비슷하든가 그 수치가 좀 낮아져야 되겠죠. 그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관건이다라고 시장에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까지는 레카네맙 같은 경우는 섬유질을 만드는 거를 표적을 삼아서 그거를 없앴다고 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단계가 섬유질을 막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도 약효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초기부터 초기 중기까지 다 쓸 수 있는 게 도나네맙이라고 얘기를 하고, 약간 레카네맙은 초기 쪽에 집중이 돼 있고 이거는 초기 중기 쪽에 다 쓸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약간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초기 말고 좀 진행되는 환자들한테는 쓸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훨씬 더 다양하게 폭넓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용도 같은 경우는 치매 단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부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많이 환자 수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변화가 나오기에 딱 좋은, 그리고 또 잘 팔기 좋은 일라일의 돈줄이 될 만한 이런 쪽이다 보니까, 우리 이거 하느라고 돈 많이 썼어, 이제 다 회수할 거야,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허가하신 일본, 미국 쪽에 승인 받았고 이제 나오는 과정들 이제 앞으로 또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임상 끝나고 이제 발표될 시점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들썩들썩하겠죠. 우리도 알츠하이머 관련주가 뭘까라는 쪽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같이 클 수 있는 회사들 찾아가기 시작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초기 치매 인지 저하가 한 60% 지연됐고 다음 단계 진행 확률을 한 39% 낮아주고, 이건 아직까지는 임상 시험에서 나왔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환자들 대상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약간 레카네맙보다 다양한 환자한테 조금 더 나은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이고, 이게 그 다음에는 또 다음 단계의 약도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내년 1분기와 함께 그러면 또 바이오주가 약간 또 기지개를 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을 때 또 하나의 신규 모멘텀이 되겠다라는 쪽으로 이런 것들 쭉 공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변화들, 그리고 또 관련주들 움직임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변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자, 참 어려운 용어, 외우는데도 힘든 용어 가지고 이렇게 털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치매, 알츠하이머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에서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셨고요. 힘드셨죠? 예, 저도 돈 벌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관련된 종목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보다 지금 당장은 임상시험이 언제 끝나서 발표가 돼서 나오는 일정들, FDA 승인이 언제 나오느냐, 요거에 따라서 그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좀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관련된 결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FDA가 안 돼, 보완해 라고 좀 늦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실망감이 껴쳐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요거 부작용 약가 얼만큼의 가격을 책정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4주마다 주사를 맞아야 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레카네맙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과는 더 좋다고 하게 되면 기간은 좀 길어져도 대상들이 확대됐기 때문에 어떤 매출의 앞으로의 동향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걸 보면서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회사들 쪽으로는 일단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일단 한 4가지 쪽으로 봤는데,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또 관심 있는 거는 이만큼 뇌에 대한 쪽에 대한 진료를 간다 그러면은 이런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진단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보면 저희가 CT 찍고
그러면서 뇌에 대한 상태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가 맞아 라고 하는 진단을 낼 거는 누가 내릴까요? 앞으로는 AI가 할 겁니다. AI 의료, 딥브레인, 네, 뷰노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게 되면 가장 첫 단계에서는 알츠하이머도 그렇고 어떤 치료 쪽에서도 치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첫 단계는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죠. 먼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 관련된 업체들, 그래서 AI 의료 쪽들이 그래서 부각을 받는다라는 쪽으로 한번 보시면서 여전히 뷰노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이제 퓨처캠, S바이오메딕스, ABR바이오, 페트론, 아이고 어려워라. 이런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 내용들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퓨처캠입니다. 퓨처캠 같은 경우 지금 주가상으로는 주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 없어요. 한번 15,000원대까지 갔다가 쭉 하고 밀려서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그리고 또 제약바를 보면서 일단 실적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보다 보니까 실적은 약간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의 강점은 방사성 의약품 신약 개발 생산 판매, 방사성 쪽에 강력한 모멘텀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알자뷰, 파킨슨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PD뷰, 뭘 자꾸 본다고 하네요. 뷰, 그래서 알자뷰, PD뷰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모멘텀을 갖고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차트도 저 밑입니다. 한번 불쑥불쑥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 밖에 뭐 전립선암 진단, 동맥경화, 뇌종양, 전립선암 이런 쪽에서 방사성 의약품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성과 나오게 되면 이게 아마 그때 제가 잘 기억은 안 났는데 파이프라인 쪽에서 뭔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알츠하이머 진단과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한번 봐야 될 회사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밖에 또 봐야 될 종목은 이름도 깁니다. S바이오메딕스. 이 회사의 또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요. 지금 주가는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약간 이게 줄기세포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오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높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화장품 원료까지도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최근에 나왔던 변화를 봤을 때 요거죠.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개발 기술에 대해서 캐나다에 특허를 등록했다. 이런 얘기들. 또 최근에 들어서는 연대랑 성과를 좀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연세대와 공동연구, 그래서 세포 분해로 25만 명분의 치료제를 생산하는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들. 와, 이것도 그러니까 관련된 쪽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연대 의대팀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고수율 도파민 신경전구 세포 대량세서 깁니다. 그래서 종호가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나왔던 성과를 내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줄기세포 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기세포가 연관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첨생법과도 연결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나오는 최근에 나오는 이런 동향들 봤을 때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한번 고개를 싹싹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시총이 지금 현재 1,100억 작은 회사입니다. 근데 원래 바이오 쪽이 작은 회사가 확 키워 가는 데는 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나오는 변화 아마 또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쭉 해서 뭉쳐가는데 이거 맞춰가면서 움직일지 이것도 보시면서 저희는 기업도 보지만 기술적인 자리도 봐야 되겠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대응 흐름들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변화를 봤었을 때 관심 있는 쪽이 ABL 바이오입니다. 이건 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이중항체 기반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바이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중항체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보니까 지금 나왔던 플랫폼 기술 기반이니까 이걸 가지고는 또 여러 가지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면역 항암제, 퇴행성 질환 치료제 이쪽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서도 기대감을 조금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어떤 일정한 자리는 안 깨고 계속 우상향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JP 모건 헬스케어 참가하고 혹시나 참여해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더 돋보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ABL 바이오 관심 있게 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 그 중에서 또 최근에 프로젝트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 그래서 또 임상이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또 퇴행성 뇌질환 ABL 301 요거죠.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이중항체 후보 물질, 이런 것들 뭔가 끌리는 것들이 나오네요. 이런 것들이 확인되게 되면 또 하나의 주가의 동력으로 작용하겠다라는 쪽이고, 지금 주봉상으로도 여전히 바닥권에서 약간 고개를 드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마지막으로 또 펩트론,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펩트론, 인벤티지를 거의 뭐 같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한때는 또 부각받으면서 비만 치료제 쪽에서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비만 치료제, 뭐 지금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 이런 중요한 파이프라인 쪽에서 성과를 의미 있게 내는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해봐야 이제 일상 들어간다 이런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국내 회사에 해당은 안 되는데, 하지만 뭐 레고캠 바이오나 이런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약효 지속성 의약품의 설계와 제조. 그러니까 즉 한 번 들어간 약은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경구용이라고 그러죠. 한번 먹는 약은 이게 거기까지 가서 내가 안 좋은 데 가서 약 효과가 퍼지기까지 중간중간에 위산으로도 파괴되고 여러 가지 파괴되다 보니까 거의 10%밖에 도달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래서 주사제를 직접적으로 많이 맞는 게 그런 이유고, 거기다가 약효 지속성 관련된 쪽에서 설계와 제조를 하다 보니까 2주 동안 매번 맞아야 됐던 거를 4주에 맞게 된다. 그만큼의 약효가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러만큼 잘 해당 원인이 되는, 치료의 원인이 되는 쪽에 전달하느냐, 이것도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뭐 ADC 뭐 이런 쪽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뭐 레고캠 바이오다 이런 회사들 이것도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형 당뇨병 치료제,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들도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 임상시험 및 전립선암 치료제 생동시험 진행 중이다. 이런 것들 뭔가 또 연관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쭉 보다가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업체들은 좀 다 제외를 시켜봤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런 회사를 두는 거는 연관된 모습들이 있고 거기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한번 보자라고 하게 되면, 아직도 지금은 비만 치료제에 이어서 주가도 크게 탈환하고 버틴다. 이 자리죠. 31,000원대 초반대 버틴다. 그럼 슬슬 다시 한번 적어도 직전 고점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모습들 나오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흐름들을 맞춰가보자 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종목들이나 흐름들 상당히 또 시장에서 부각받고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겠죠.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들은 저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신약 개발을 해서 거기에다 보조를 맞출 수 없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성과를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종목들 찾아봤는데, 아마 그때 가서 또 이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주도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핵심을 공부하고 거기서 가능성 있는 업체들을 찾았다. 이거는 주식 투자자라면 해야 할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저도 찾아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또 알츠하이머가 내년에 어떤 큰 이슈가 됐을 때 저희 기억해 주세요. 가치 투자. 거기서 공부했었지. 브라보. 이렇게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